자, 이제 실무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는, 자, 회사 코드는 2191번 대미 가구. 맞으신가요? 네, 대미 가구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1번서부터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는 거래처 등록서부터 시작해서 1037번. 주식회사 상록 가구. 그 다음에, 동시로 하라 그랬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3148135-237. 다음 대표자 성명은 김재욱인가요? 욱? 욱. 네. 그 다음에 도소매 가구. 그 다음에 주소는 그냥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뭐 바로 열고 7층까지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인가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셔서 배정 과목이 성급금 찾아가셔서 대한의 성급금은 400. 그 다음에 민국이 550인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선수금 찾아가셔서 한강의 선수금은 280. 그리고 동강 동강. 그래서 동강이 26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그래서 복리후생비의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냥 전기분 손익계산서부터 들어갑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의 복리후생비가 3,350인데 얘를 2,350으로 수정을 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바뀌겠죠. 당기순이익이 바뀌니까 뒤에 장부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35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당기순이익이 5,057만 9,900원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 다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갑니다. 장부의 순서는 잘 외우셔야지 돼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5,057만 9,900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셨나요? 얘를 수정하고 나면 화면 위쪽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억 2,350만 원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의 금액을 1억 2,35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 있는 대차차익이 없어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 문제를 보니까 전기분 재무제표가 연결되어 있는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만 유일하게 전산에게 1급에서 4점 배점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3점씩인데. 그래서 꼭 반드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 일반 전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첫 번째 07월 3일인가요? 7월 3일 수재민 돕기를 위해 당사가 만든 원가 500만원의 제품을 기부했어요. 그럼 우리는 대변에 제품이 나가죠? 제품이 나가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저격할. 그리고 항상 원가로 나갑니다. 500만원.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뭐라 하면 돼요? 기부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7월 04일날 당사는 당사의 최대 주주인 이주인 씨로부터 본사 건물을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소유권 이전 비용 20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공정가치는 1억 원. 그러면 저는 차변에 토지가 들어올 건데 얼마 들어와요? 1억 200만 원이 들어오면 되겠죠? 맞죠? 1억 200만 원이 들어오고 대변에 가서 당좌 예금이 일단 200이 나갔죠?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그쵸? 당좌 예금이 200만 원이 나갔고 그리고 대변에 공짜로 기증받았으니까 우리 뭐라 해요? 자산수증이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계정 과목 이름만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월 5일 날로 넘어가 있습니다. 7월 5일 날
당사는 임직원의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국민은행에 확정 기여형이라 그랬어요. 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50%는 공장, 나머지는 본사. 그럼 일단 우리는 대변에 보통예금이 850이 나가나요? 네.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퇴직급여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 기여형이니까. 그럼 퇴직급여 500건대가 425만 원인가요? 네.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 급까지 칠까요? 800건대. 425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 확정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7월 22일입니다. 7월 22일. 이자 수익 30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랬어요. 이자 수익은 무슨 변에 생겨요? 수익은 무슨 변에? 대변에 이자 수익이 생기겠죠? 30만 원만큼. 그런데 돈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차변에 세금을 떼고 들어왔죠. 선납세금이 얼마예요? 46,200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9월 28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9월 28일. 월이 바뀌었습니다. 매출거래처인 대한유통에 외상매출금 2,500만 원에 대하여 약속금을 배서양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죠. 회수했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외상매출금 대한유통에 그냥 대한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대한이 두 개가 있었죠. 그죠? 맞나요? 2,500만원. 그리고 차변에 약속금을 배서양도 받았는데 그럼 받으러움이 들어오겠죠. 1,000만원짜리가. 맞나요? 그런데 이 받으러움 누구 거예요? 민국상사입니다. 민국상사. 아, 뭐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쵸? 민국상사. 그래서 얼마예요? 1,000만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1,500을 받으면 되겠죠. 지금 이 거래는 거래처가 다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배서양도를 받으면 거래처가 달라지게 된다. 자, 그 다음은 9월 30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건물의 재산세, 제조부 건물의 재산세를 보통예금 계절. 그러면 재산세는 우리 뭐라고 하죠? 재산세? 세금과 문과. 그럼 817번 세금과 문과가 120. 그 다음에 또 차변에 517번 세금과 문과가 130. 대변에 보통예금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첫 번째 날짜는 08월 1일. 8월 1일. 이한상사에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그랬나요? 네,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과세 매출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이거를 앞에서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복수거래를 이용할 것 그랬나요? 그렇죠? 자, 우리 뒤에 장에 세금계산서를 한번 볼게요. 세금계산서를 한번 보시면 8월 1일 날 책상도 공급했고 의자도 공급했죠. 그런데 우리가 책상 의자를 여기다가 두 개를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F7 복수거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수거래 아시겠죠? 네, 복수거래 누르셔서 그러면 이렇게 밑에 창이 열려요. 그러면 책상 그래서 수량이 20 단가가 80 써주시면 160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의자 수량이 100 단가가 6만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기서 탭 눌러주시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책상 왜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되셨죠? 자, 거래처는 누구예요? 이한상사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이죠. 제품 매출했고 차변에 어음 800이니까 받으러움이 800.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1620만원입니다. 네, 자 8월 6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06일 날 원재료 매입처인 흥민의 체육대회에 증정할 물품을 상패닷컴에서 110만원 부가세 포함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뭐죠? 물건. 이해가 되시나요? 상패. 거래처에다 줄 거니까. 부가세 포함이니까 100만원에 10만원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거래처는 누구예요? 이거 틀리면 이제 상패닷컴에서 구입했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흥민을 갖다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품 거래, 항상 세금계산서는 물품 거래하는 사람한테 주고받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패닷컴에서 상패를 맞춰서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금계산서는 상패닷컴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분계는 일단 불공제 사유는 4번이 되겠죠? 접대비, 분계는 혼합. 그래서 차변에 513번 접대비가 되겠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면 되겠죠. 원재료 매입처니까. 원재료 매입처는 공장에서 써야 할 거니까. 그래서 500번대가 되겠고요. 그래서 불공인데 거래처 숙지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처 A 상사의 영업부 직원을 접대하기 위하여 횟집에서 술을 먹고 결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결제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횟집에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횟집이 거래처인 거예요. A 거래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접대를 누구한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했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 9월 20일, 09월 20일. 생산직 사원에 명절 선물을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우리 직원들한테 쓸 거니까 현금 과세 매입인가요? 네, 현금 과세 매입. 61번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선물. 공급가액은 99만원 쓰면 나눠지겠죠? 네, 거래처는 하나로마트예요. 분계는 그냥 현금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생산직 사원이니까 511번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그렇죠? 네, 511번 복리후생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9월 22일 날. 9월 22일 날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다음과 같은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면 영세율을 발급했으니까 영세. 제품을 납품했고요. 4천만원입니다. 거래처는 어디에요? 채움인가요? 채움유통 전자고요. 영세율 구분은 무조건 몇 번이죠? 3번. 영세는 무조건 3번이라고 그랬고 수출은 1번이라고 했어요. 네. 분계는요. 그냥 외상이라고 끊어주시면 끝나겠네요. 이해되셨죠? 네. 빙고. 자, 그 다음은 9월 27일입니다. 9월 27일. 영업부 직원의 워크숍에 사용할 도서를 신선서적에서 구입하였으며 대금 70만원은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유형이 뭔가요? 카드 면세 매입입니다. 58번. 그래서 면세 품목을 제가 암기하시라고 하는데 일단 면세는 농축수 임산물, 그 다음에 도서, 화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농축수 임산물, 도서, 화환은 면세 품목입니다. 그래서 도서를 구입하고요. 공급가액이 70만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요. 신선서적. 신용카드사는 우리카드법인. 그래서 분계는 4번. 카드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워크숍에 사용할 도서를 구입했으니까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도서인쇄비 800번대 쓰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문제에서 또 중요한 건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우리 카드가 반드시 걸려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12월 6일로 월이 또 바뀌었습니다. 12월 06일. 독일의 포드사에서 상품을 수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전자수입 세금 계산서를 인천세관으로부터 발급받고 이에 대한 부가세 400만원, 관세 8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관세는 미착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친절하게 계정 과목이 나와 있어요. 그쵸? 네. 미착품이 아니라 그냥 얘를 상품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은 문제에서 미착품이라고 나왔으니까 미착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착품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관세 등 재비용은 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원가에 포함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라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미착품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미착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 수입 55번 상품을 수입을 했고요. 공급가액은 4,000에 400, 거래처는 인천세관,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분계는 호남, 부가세 대급금만 나왔는데 차변에 다시 또 뭐가 생겨야 돼요? 미착품이 얼마가 생겨요? 800만 원이 생겨야 하고 대변에 이 모두를 현금으로 납부를 했죠. 지금 이 정도면 문제가 세무 2급 정도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회계 1급에서는 그냥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만 내고 물건 찾아오는 거 정도만.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했었는데 지금은 관세가 나왔죠. 관세가. 그렇죠? 그래서 관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관세 등 기타 세금들이 되게 많아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뭐 등등등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그런 세금이 붙는 건 모두 다 취득 원가에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이면 원재료, 상품을 수입했으면 상품, 지금은 미착품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미착품.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예. 자, 여기까지 메인 매출 전표를 풀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오류 수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세금과 문가로 회계 처리한 전표는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하여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 전표에 가셔야 할 것 같고요. 일반 전표의 날짜는 10월 10일. 그래서 세금과 문과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쵸? 그러면 세금과 문과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원천 징수한 돈이니까 예수금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게 아니지요? 네. 11월 2일날, 11월 02일날 본사 판매부서가 사용할 건물의 증축공사에 대하여 보수건설에서 3천만원 보통예금 지급하고 수선비로 처리하였으나 그중 2,500만원은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그러면 수선비는 500만원만 수선비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나머지 2,500만원은 차변에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건물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뭘로 인식한다? 해당 자산으로. 그러니까 해당 자산은 지금은 건물을 수리했으니까 건물. 자동차를 수리했는데 자본적 지출이면 차량 운반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계정 과목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 결산. 그러면 날짜를 12월 31일로 가보겠습니다. 당사는 기중에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모두 비용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소모품 B라고 처리를 한 거죠. 다 비용 써버렸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12월 31일 재고로 확인해 본 결과 23만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비용이 없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23만원이 새롭게 생겨야 하고 대변에는 830 소모품비가 없어져야 합니다. 영업부서에서. 이제 소모품 구분은 되시나요? 네.
자, 문제 2번은요. 문제 2번은 보통예금 계정에 음수잔액 350만원은 당사가 보유한 한길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으로 확인되었다.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전환하시오. 마이너스 통장을 정리하시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을 어떻게 정리해요? 마이너스 통장에 있다는 얘기는 금액이 마이너스로 갔다는 얘기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썼다라는 개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결산일 기준으로 통장 잔고를 다시 메꿔요. 다시 메꾼다는 얘기는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처가 한길은행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350을 넣어버려요. 그러면 한길은행의 보통예금 잔액은 없어졌죠? 그쵸? 빚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은 내가 이제 뭐로 기록해야 돼요?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한길은행. 이 돈은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그냥 틀로 외워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예금 잔고가 그만큼 줄었다라고 표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들한테 알려줄 때는 저희 이만큼은 갚아야 하는 겁니다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생긴 겁니다 라고 알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그래서 결산일날 마이너스 통장은 다 차입금으로 대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세에 대한 예수금과 대급금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기준으로 처리하란 얘기죠. 맞나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어디로 없어져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3,250만원이 없어지게 되고요.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2,400만원이 없어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850만원 대변에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납부해야 되니까 미지급 세금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부가세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1년에 4번 무조건 해야 됩니다.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조회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회.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수와 공급가액은 각각 얼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수와 공급가액은 각각.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별로 봐야 되겠네요. 하나씩. 그러면 불공을 찾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매입 매출장에 가야 부가가치세 유형별로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3번 매입 거래의 불공.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불공은 총 몇 건이에요? 2건.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러면 공급가액은 100만원, 1500만원. 건수와 공급가액은 그랬으니까 건수는 2건, 공급가액은 1600만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4월부터 6월까지 제조원가가 가장 큰 월과 금액은 얼마인가? 어떻게 가야 되죠? 제조원가는 배정 과목이 아니죠. 그렇죠? 맞나요? 배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 과목이기 때문에 일개표에 가셔야 합니다. 일개표에. 그런데 4월부터 6월까지를 한꺼번에 줘야 하면 합계가 나와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월개표에 공사를 입력해 보시면 제조 원가가 제일 왼쪽에 있는 개를 보시는 거예요. 4월의 제조 원가는 639만 6천원. 0505 제조 원가는 1309만원. 0606
제조 원가는 800. 그러면 5월달이 제일 컸죠? 0505 제조 원가는 1,309만 원이 정답입니다. 저 제조원가 남들고 다 빼가지고. 일일이? 네. 답은 맞았나요? 네. 와. 그러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네. 제조 원가 명세서를 6월을 조회하면 마지막에 6월의 제조 원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 05월을 클릭을 하게 되면 6월에서 예금액만큼 빼야죠. 그래야 6월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4월을 또 해서 또 빼시고.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1월계표 가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 과목들은. 아시겠죠?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류 과목이니까.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6월 말 현재 유동자산,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의 차액은 얼마인가? 그랬나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어디로 갈까요? 재무상태표 갈까요? 재무상태표 6월 말 현재. 그러면 유동자산 있나요? 네. 밑으로 내려가서 유동부채 빼주시면 되겠죠? 네. 유동자산에서 컨트롤 C 해서 계산기에 컨트롤 V 여기서 빼기 눌러주시고 다시 유동부채 컨트롤 C 눌러주시고 다시 계산기에 컨트롤 V. 그러면 5억 5,838만 6,480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